네, 펜앤드마이크TV는 2월 24일 코로나19가 심각한 이때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하는 이유에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이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의 방송은 문재인 중국인 입국 금지 못하는 이유 있다. 정규제의 뉴스 논평이었습니다. 그 촛불 시위에 이 중국 학생들이 대규모로 뛰어들어서 다른 얘기가 있죠. 그래서 촛불 시위, 다시 말해서 문재인의 무슨 집권에 중국 측이 굉장한 조직적인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 촛불 시위나 문재인의 등장에 중국인들이 조직적인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의심을 해왔습니다만 문재인이 중국에 대해서 유달리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언가 문재인이 중국에 대해서는 신세진 것이 있다고 봅니다. 조직적으로 중국을 옹호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규재 씨의 이 발언은 2016년 10월 말부터 매주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을 규탄했던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대규모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 어떤 폭력 사태도 없이 평화적으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고 2017년 12월 5일에는 독일의 대표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펜앤드마이크가 과학적으로도 현재 전 세계적인 추이로도 효과가 없음이 드러난 중국 전역 입국 금지에 이렇게나 매달리는 목적은 결국 문재인 정부 비방으로 볼 수 있는데요. 27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595명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모두 11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확진자 폭증의 중심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고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오가는 직항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던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빠른데요. 펜앤드마이크는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세연에서는 학력, 나이, 경력 등을 이유로 특정 정당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혐오 차별을 재차 노골화 했습니다. 중국 폐렴 사망자 발생, 기생충 감독과 노닥거린 기생충 가족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사실 고민정을 지금 경희대 중문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원 캠퍼스죠. 분교입니다, 분교. 경희대 수원 캠퍼스는 분교인데 사실 아무리 국회의원 값이 떨어졌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교에서 이렇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 나오기는 사실은 좀 그것도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수준이 있는데 그래도 좀 웬만큼 학력을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장관급인데 나이도 40밖에 안 됐으면 학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경력도 학력, 나이는 성별, 국가, 인종 등과 더불어 차별하지 말아야 할 개인적인 특성으로 꼽힙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보면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인터넷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률에서도 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2항에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25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확립된 사회 규범들을 매번 무시하고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꾼들이 강용석 씨 발언의 심각성을 느끼고 실시간 댓글로 학벌 비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강용석 씨는 지금 자꾸 학벌 비하라고 하는데 학벌 비하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하기에 자질 검증, 적어도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 라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한번 강용석 씨의 뿌리 깊은 차별 인식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네, 가세연은 혐오 표현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지경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누리꾼들의 반응을 소개한답시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을 보여준 겁니다. 중국 폐렴 확진자 급증, 156명, 다진 마늘 목에 걸고 북한으로 가라 에서
강용석 씨는 아무런 여과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혐오 표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러니 바로 이런 패러디가 나오죠. 재앙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문재양. 문재인, 김정숙, 조국, 김정은. 제공 배급 대한민국 청와대. 2017년 문재양의 헬조선 오픈. 아주 그냥 웃고 떠드느라고 그냥 넘어가. 아니 본인이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2015년에 분명히. 이때 한참 메르스, 한참 핫할 때였죠. 그럴 때 2015년 6월 22일에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정부다. 지금 이 말이 딱 맞아요.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이다. 2015년 6월에 정부는 정말 아주 아니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용이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 딱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한테. 지금 우한 폐렴의 슈퍼전파자는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아주 아니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진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퍼뜨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혐오 게시글을 그대로 소개한 거죠. 강용석 씨는 영화 기생충 제작진을 초대해서 청와대에서 함께 식사를 한 문 대통령의 부부 사진을 기생충 포스터로 합성해 조롱한 게시물도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세연이 코로나19 사태를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로 주장한 대목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5월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머나먼 중동에서, 그것도 이미 2012년에 발생해서 충분히 대응할 정보와 시간이 있었지만 한국은 세계 2위의 감염 규모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당국의 부실한 대응과 비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첫 확진자 발생 보름 후 삼성 서울병원이 사실상 메르스 2차 진원지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발병 지역과 병원,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정보 공개, 방역 대책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첫 확진자 발생부터 모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열흘 후 3차 감염이 발생한 바로 전날까지, 심지어 당일 아침까지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3차 감염은 없다고 주장해 망신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현 정부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아직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신천지라는 예상치 못한 국내 변수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훌륭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외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세연은 최근 신천지 교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신천지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2월 25일 인싸뉴스 감염주도 방역대책 없는 문재인에서 강용석 씨는 근거도 없이 신천지와 광주를 연결시킨 혐오 게시글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직접 읽었습니다. 1987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지는 많고 많은 종교단체 중 하나였다. 그런데 현 광주 전남지부장 지재섭이라는 인물인데요. 1987년에 신천지에 입성해서 이때부터 민주화 이후 영향력이 약해진 학생운동가 출신들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광주 전남지부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고 오늘날 신천지의 전도수법이라는 게 다 지재섭의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외감, 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마음의 구멍을 메워줬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게시물은 페이스북 이용자 김동규 씨의 글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김동규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2월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광주에서 메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 신천지로 기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광주에서 신천지 세력이 크게 확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는데요. 물론 이 자체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서 김 씨 본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DC 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고 급기야 5.18이 신천지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의미가 왜곡되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김동규 씨는 다시 2월 25일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려서 민주화 운동의 결과가 신천지였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이러한 류의 신흥 종교 부흥에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틈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의 연관성을 말한 거예요. 기성 매체에서도 언론이 하고 싶은 말 또는 조회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선정적인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언론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는 행태가 만연한데요. 이를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지칭하면서 오랫동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가 사실상 없는 유튜브에서 이 따옴표 저널리즘은 인터넷 댓글과 게시글을 타고 그 폐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혐오했는데 이번에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그럼 다음엔 더 믿을 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